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간단하게 페이지 띄우고 삭제하고 이런 기능들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놨던 거를 가볍게 한번 보고 가죠. 3, 그리고 JSP, layer, domain, 자, 리스트를 DB를 남겼군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는 거고, 누르고 들어가면 상세 보기, 목록, 메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아직 버튼을 안 만들어 놨지만 버튼만 만든다면 삭제 기능도 어제 다 해놨으니까 할 수 있겠죠? 여기 디테일 대신에 그 딜리트 ID 9번 계직을 지워지고 8번과 10번만 남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이거부터 한번 하죠. 얘가 너무 못생겼어요. 디자인을 막 엄청 이쁘게 할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건 아닌데 그래도 깔끔하게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 구조를 살짝만 바꿔놓고 갈게요. list.jsp에서 이제 우리가 프론트 처음 배우면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은 없었지만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HTML 태그 중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를 좀 써볼 거예요. 얘는 정말 간단해요. 왜냐면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많이 다뤘었어요. 어디서 많이 다뤘었어요? 우리 이런 것들 다 테이블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테이블의 형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이 그냥 표예요, 표. 근데 우리가 DB도, RDBMS는 이렇게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표였잖아요. 그쵸? 우리가 많이 다뤄본 건데 진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바로 좀 해볼 건데 이만큼을 제가 주석을 좀 걸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자, 제가 지금 이만큼 블럭 씌워서 Ctrl Shift C 해서 주석을 씌운다고 씌웠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주석이 잘 된 거거든요. 근데 얘는 된 거예요. 이거 주석 안 된 거예요. 왜냐면 JSP 파일, 그러니까 HTML 타입의 문서들은요 이걸로 주석을 못 걸어요. HTML에서는 이 형태로 주석을 걸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걸로 걸려 있잖아요. 이거 주석 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얘를 따로 클릭하고 Ctrl Shift C를 해줘야 주석이 걸려요. 지금 보시면은 좀 다른 거 보이시죠? 주석이 좀 달라요. 하나는 %고 하나는 느낌표입니다. 한 번에 했을 때 주석이 잘 안 걸릴 수 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여기 보면 얘는 태그죠. 얘는 주석 걸면 그냥 걸려요. 느낌표 주석으로. 얘는 스크립틀릿이죠. 얘는 JSP 안에서 자바 문법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 주석이 걸려요. 얘는 스크립틀릿 안에 있으면 자바 문법이지만 스크립틀릿 열고 닫는 거 없어지면 얘는 그냥 텍스트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만큼을 한 번에 주석을 걸면 얘가 이 스크립틀릿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바 문법으로 인정을 받아요. 자바에서는 슬래시 2개면 주석이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주석할 때 슬래시로 걸려요. 근데 이 문서 안에서는 얘가 주석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석이 제대로 안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걸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 이걸로 됐네. 네, 아무튼 이렇게 주석을 걸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석을 걸었는데 자꾸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스크립틀릿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한 게 낫겠다. 쟤를 주석을 건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걸로 보여줄 거니까 쟤는 지금 필요가 없어서. 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테이블. 얘는 닫는 태그가 있으니까 자식으로 당연히 애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테이블은요
자, 열과 행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tr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td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이 테이블 태그는 나 이제부터 테이블 쓸 거야, 이 안에 있는 것 표야 라고 해놓은 거고, 이 밑에 있는 이 tr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테이블을 쓰겠다라고 해놓고 tr 쓰고 td를 썼어요. td가 tr의 자식이죠. 자, tr은 열과 행 중에 누굴까요? tr은 이겁니다. 이거 얘는 행이죠. 행. 로. td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열과 행, 이 결과를 보고, 이 테이블 결과를 보고 열과 행, 누가 행이에요? 이 데이터 한 줄이 행이죠. 지금 2행이죠. 그러면 열 몇 개예요? 5개죠. 이렇게. 그쵸?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자, tr이 뭐다? 행이다. td는 열이다. 그럼 이렇게 했다. 그럼 제가 저 뭐 만든 거예요? 1행에 3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tr이 이만큼이 한 번 더 반복되면 1행 추가되고 3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다예요. 테이블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ul 태그 밑에는 자식으로 누구만 넣을 수 있다? li. 그럼 테이블의 자식으로는 누구만 넣을 수 있다? tr. 그럼 tr의 자식으로는 누구만 넣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td 말고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 행에 3열짜리 총 6칸이 들어있는 표가 만들어질 거라고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가 td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th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th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자, 여기서 유추해보세요. 지금 행, 그럼 행 총 몇 개? 3개죠. 열 총 몇 개? 열은 3개. 어차피 데이터가 3행, 3열인 거잖아요. 그쵸? 자, 얘랑 똑같이 가려면 2개씩 더 합시다. 자, 지금 이 구조랑 똑같이 생겨먹은 구조예요. 값을 안 넣었을 뿐입니다. 그럼 th는 뭐겠어요? 그렇죠. db로 치면 이 컬럼명들이 해당되는 부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른다고 했었죠? 메타데이터라고도 하고, 뭐 스키마라고도 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많다고 했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th. td는 그냥 일반 열 값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th가 우리가 HTML 안에서 h태그 쓰면은 글자 조금 두껍고 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에 살짝 더 들어가 있어요. td는 그냥 일반 텍스트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자면, 아니다, 일단 번호, 그냥 다 번호로 하자. 이렇게 해놨다고 쳤을 때 이 결과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th 부분, 그 다음에 1, 또 하나의 행에 15개, 또 하나의 행에 15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테이블의 자식으로 tr만 넣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tr보다 한 단계가 더 있기는 해요. 그 한 단계는 thead라고 하는 애랑 tbody라고 하는 애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석대로 얘를 좀 세분화 시킨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걸 안 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달라지진 않아요. 변화가 없죠. 똑같은데 얘를 세분화하면 헤드와 바디로 나눌 수 있다. 헤드니까, 헤드는 머리란 뜻이잖아요. 그쵸? 본 콘텐츠 내용이 오기 전에 TH가 들어가는 부분, T바디는 본문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테이블은 이 정도면은 거의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특별한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 거라서 적당히 하면 되고, 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이것도 하나 알려드리긴 해야겠다. 얘는 T 헤드랑 T 바디를 좀 제거하고,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것도 그냥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네. 이 안에서 지금 보면은 얘네가 사이즈가, 이거는 우리 디스플레이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의 개념이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얘네들이 최소화되고 있지 않나요? 딱 얘를 감쌀 만큼만 칸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 커져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잘 보시면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근데 얘는 왼쪽에 붙어있고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네요. TH에 들어가 있는 특징. TH는 가운데 정렬을 그냥 한다. 얘네들도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같은 거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개념도 있어요. 만약에 얘는 최소화 하고 싶고 얘도 최소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내가 준 거 두 번째랑 네 번째, 다섯 번째 얘네들한테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안 들어가 있죠. 이러면 첫 번째, 세 번째는 최소화를 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두 다 100을 줄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뭐야, 하나만 들어갔네? 이건 하나만 들어가네요. 옛날에는 이게 공통으로 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저의 잘못된 기억인가봐요. 어쨌든 이 컬 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간단하게 사이즈 조정을 또 할 수가 있다. 물론 얘네들을 너비를 늘려서 사이즈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데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테이블 안에.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건 다 알았는데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지금 보면 테이블에 표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외곽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끊어지는 걸 우리가 유추는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더. 보더는 우리가 CSS에서 뭘로 쓰던 거였죠? 외곽선? 외곽선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두 줄로 생겨났죠? 이거 기본 보더가 두 줄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거 아마 외곽선 그것도 될걸요? 점선도 되고 막 이렇게 다 돼요. 그리고 테이블에서 이제 좀 더 알면 좋은 거는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표를 그린다고 하면 사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표를 생각하면 얘네들을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엑셀이나 한글 문서에서 셀 병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표는 그런 게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표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제 컬스판이라고 하는 거랑 로우스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셀을 원하는 크기만큼 병합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애초에 만약에 여기가 아예 아무것도 없다면 이렇게 생겨먹은 테이블을 못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냥 td 하나 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게 가능은 해요. 근데 이렇게 쓰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얘네들을 합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좀 한 것 같고, 진짜로 한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나열을 좀 해볼까요? 번호 하나, 그리고 작성일, 그리고 제목, 그 정도? 그리고 밑에 있는 tr에는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반복문을 돌려서 li를 반복문으로 찍어내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데이터 한 줄 한 줄이 리스트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 한 줄 한 줄을 리스트로 보여줘야 된대요. 그럼 우리 반복문을 어떻게 돌려야 돼요? 자, tr부터 돌려야 돼요? td부터 돌려야 돼요? tr부터. 그렇죠. 왜냐? td만 돌리면 이렇게 지켜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얘만 묶어서 반복문을 돌렸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찍히는 건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요. 얘 다 어디 갔어? 이거 보도 때문이니까. 원래 깨진 상태로도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줄의 데이터를 보여줬으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 쓸 때 이제 반복문을 돌릴 거다라고 하면은 항상 tr까지 묶어서 잘 돌려줘야 돼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얘만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을 잘 묶어서 돌려줘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반복문 가져와서 쓰면 되겠네요, 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커서 놓고서 컨트롤 시프트 C 누르고 있는데 주석 안 풀리고 막 이상하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 꺽쇠들 때문에 제대로 인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스크립트 릿이 먼저 열려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밑에 거부터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우거나 해주면 돼요. 이 주석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주석이 제대로 걸렸나 안 걸렸나를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코드를 제대로 썼나 안 썼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반복문 시작 가져오고 tr부터 돌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받는 거 tr 밑으로 내려주고, 이거는 id 보여주는 거죠. 번호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 날짜 보여주는 거 여기로 가져오면 될 거고, 그 다음 제목 보여주는 거 여기로 가져오면 될 거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보면 데이터는 나오죠. 그냥 우리가 li에서 쉼표로 구분지어서 보여주고 있던 거를 td에 다 이렇게 넣어준 거잖아요. 이 자리에 해당하는 값을 남겨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타이틀에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었는데 지금 빠졌잖아요. 그거는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자, tr에 넣어야 돼요? td에 넣어야 돼요? a 태그를 넣을 건데 tr 쪽에 넣어줘야 돼요? td에 넣어줘야 돼요? 얘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할 거면 여기다 넣는 게 당연히 맞죠. 이렇게 그죠?
이게 맞는 겁니다. href 부분에는 이만큼 넣어주면 될 거고, 이렇게. 그러면 얘 누를 수 있는 요소로 되고, 눌렀을 때 잘 가죠. 기능적인 부분이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쓴 거니까 따로 건드릴 거 더 없이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자, 제가 아까 tr의 자식으로 td밖에 못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 더 해서 th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tr 밑에다가 직접 자식으로 div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실제로 얘는 쓰면요 뭐라고 해요. 얘는 뭐라고 합니다. 근데 에러가 나지는 않아요. 한 줄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이상해지는 거죠. 테이블의 자식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얘는. 에러가 나서 실행이 안 되고 막 그 빨간 줄이 그어지고는 아니지만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이제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리스트 구조를 좀 바꿔봤어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너비 늘리는 거 배웠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 날짜가 너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얘네들을 좀 넓혀주도록 하죠. 세 개. 얘는 50. 얘는 한 200. 얘는 150. 이러면 제목을 주지 맙시다. 왜냐면 제목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너비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길어진 대로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냥 커질 수 있도록 이 상태로 좀 만들어 놓죠. 번호도 뺄까? 번호도 그냥 빼죠. 얘도 뭐 이렇게. 자, 이제 구조는 이렇게 바꿨고요. 이거를 왜 바꿨냐면 이제 좀 그 게시글을 많이 늘릴 거예요. 얘를 좀 많이 늘려놓고 테스트를 좀 할 건데, 그때 아까 전 상태로 있으면은 너무 가독성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보기 좋은 상태가 되라고 저걸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급한 대로 이 3개짜리 쿼리를 방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늘리고 있어요. 게시물이 한 157개까지 들어왔대요. 물론 이제 뭐 1번부터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대충 한 150개 좀 안 되게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내 게시판에서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이거 맞아요? 안 되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린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보통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한 페이지에 뭐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 사이 되는 게시글들을 보여주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또 다음 글들이 보이고, 이런 기능들이 있죠.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서 페이징 처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웹 개발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기능 중에 하나예요. 페이징 처리.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페이지네이션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이거 해볼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얘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걸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얘를 한 페이지에 뭐 한 10개씩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 10개만 보여주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뭐 이런 버튼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A 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당장 이런 버튼 뜰 거잖아요. 밑에 이거 그냥 A 태그 만든 거니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A 태그 만들어서 번호에 링크 걸어서 해당 서블릿으로 가게 하고 페이지 보여주고 이 방식이 과연 맞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페이지가 넘어가죠. 페이지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페이지를 넘기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그 전까지 서블릿이 필요했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서블릿과 매칭되게 서블릿이 일을 받아서 이거 네가 일해 라고 JSP한테 던져야 JSP가 화면을 그려서 내가 일할게 하고 보여주는 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1번 페이지라고 가정을 하고 2번 페이지로 넘겨야 되는데 그럼 화면의 내용이 어쨌든 달라질 거잖아요. 만약에 10개씩 보여줄 거다. 그럼 157부터 146까지 나올 거고, 맞나? 4. 아니지. 147? 148까지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나올 거고. 그럼 다음 페이지에 147부터 또 130, 여기 뭐야, 8까지 나올 거고. 이런 게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화면을 그리는 게 다르네요? 그럼 우리는 페이지 이거 버튼 하나하나마다 요청이 다 달라야 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도 다 필요하고 그 서블릿이 화면을 그리게끔 이를 토스하는 JSP도 다 필요할까요? 과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올바른 페이징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게시물이 몇 개나 될 줄 알고. 예를 들어 10개씩 보여줄 건데 게시물이 100개예요. 그럼 몇 페이지가 필요해요? 10페이지 필요하겠죠. 근데 누가 게시글 또 썼대요. 그럼 한 페이지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100개까지 써놓고 한 명이 더 쓰면은 서버 잠깐 꺼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서블릿이랑 JSP 만들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웹을 이제 그 웹서버랑 이런 서블릿과 통신을 JSP랑 자바랑 통신을 통해서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중에보다는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능?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던 파라미터. 우리는 파라미터만 다르게 주면 돼요. 서블릿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 해당 서블릿에서 파라미터만 다르게 받아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건데, 자,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 1부터 10까지 나온 이유, 제가 A 태그를 10개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을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게시글이 150개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몇 페이지까지 필요해요? 자, 그냥 딱 떨어지게 해볼게요. 151개 있대요, 게시글이. 몇 개 페이지 필요해요? 16개 필요하겠죠.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게시글이 총 몇 개인지 일단 알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게시글 총 개수 나누기 10 하면 어떤 값이 나와요? 15.5.5가 나오겠죠.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 소수점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있다고 했을 때, 자바에서는 이 슬래시 하나 가지고 나누기 하면 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누기 10까지만 하면 이 한 개에 대한 데이터를 손실하는 거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겠죠. 이 15라는 값을 16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연산.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냥 플러스 1 해버리면 딱 떨어져도 150개여도 16개 나올 거잖아요. 이건 플러스 1은 안 되겠죠? 이걸 처리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일단 전체 게시글 개수, 그리고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게시글 개수. 이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 그리고
페이징, 페이지 버튼 개수. 이걸 알아내기 위해 얘네 둘이 사실 필요한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뭐 필요해요?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정보는 요 정도면 돼요. 실제로 한 페이지에 10개를 보여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그럼 10개씩만 끊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쿼리에서 처리하면 돼요. 물론 쿼리에도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지만, 근데 전체 게시글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그냥 카운트 하면 되지 않나요? 게시글 개수? 셀렉트 카운트에서 그 테이블에 있는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게시글 그냥 개수 조회하면 전체 글 개수 나올 거니까. 그죠? 그리고 20이라는 건 우리가 정한다고 했고, 얘는 이제 부가적인 힌트를 좀 드리자면 쿼리 날릴 때 리밋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 리밋 써봤죠? 리밋 어떻게 쓰는 애였어요? 이거 뭐야? 셀렉트. 우리 리밋 써봤을 때 어떻게 쓰는 애였어요? 여기서 리밋 1 하면 맨에 있는 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몇 개까지. 우리 인자 2개 있는 거 써본 적 있나요, 이거? 리밋을 사용하는데 인자를 2개 세팅했던 거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인자를 하나만 주면 조회된 결과에서 몇 번째까지 가져올 건지, 여기가 3이면 3개 가져올 거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자가 2개가 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자, 얘는요, 첫 번째 인자 얘는 몇 번 인덱스부터 란 뜻이에요. 제가 지금 0이라고 해놨죠. 그럼 0번 인덱스부터 란 뜻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얘기는 드렸던 것 같은데, 테이블을 조회할 때, 셀렉트를 했을 때 이 첫 번째 줄 있죠. 데이터가 나오는 첫 번째 줄, 얘도 우리가 사용하는 리스트의 개념처럼 0번부터 시작해요. 인덱스의 개념으로. 그래서 0번 인덱스부터 몇 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총 나온 개수. 얘는 10개 나온 거예요, 10개. 이게 두 번째 0번 인덱스부터 10개라는 뜻입니다. 10번 인덱스까지가 아니에요. 0번 인덱스부터 10개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먼저 보죠.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10개씩 끊어서 보여줄 거면 1번 페이지에 157부터 148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맞네요? 그러면 2번 페이지로 넘어가면 몇 번 인덱스부터 몇 개를 보여줘야 이 다음 글부터 10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번 인덱스부터 10개. 이러면 147부터 138. 실제로 데이터를 꺼내올 때 이걸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얘는 변해요? 안 변하죠? 얘는 우리가 지정한 10개.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얘는 안 변해요. 박아놔도 돼요. 근데 얘를 변수 처리하면, 변수 처리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이런 것도 되겠네요. 우리 쇼핑몰 같은 데 보면 10개씩 보기, 2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이런 거 있죠.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변수 처리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건데, 어쨌든 이거 변하진 않는다. 그리고 얘는 변해야 되죠. 페이지마다 변해야 돼요. 자, 1페이지에서는 0이 들어와야 되고요. 2페이지에서는 10이 들어와야 돼요. 3페이지는 몇 들어와야 돼요? 20 들어와야죠. 그럼 지금 증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10씩 증가하고 있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이거 해볼 수 있는 시간 드리려고 힌트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자, 페이지 버튼 개수 얘는 아까 이미 계산을 했었죠? 전체 글 나누기 보여줄 글 개수 이해는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네. 이걸 나누기를 할 건데 그냥 나누면 목밖에 안 들어올 거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위의 연산의 결과를 실수로 받고 올림 처리하면 돼요. 올림이라는 건 소수점 뒤에 값이 존재하면 무조건 증가죠. 그게 올림 처리잖아요. 그걸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졌다. 그럼 소수점 찍히고 00 들어올 거잖아요. 실수니까. 그럼 값 없잖아요. 안 올라가요. 근데 0, 1이다. 뭔가 하나라도 값이 있었다. 그러면 올림 처리하면 올라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 딱 됐네요. 자바에서는 이 올림 처리가 s.c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돼요. 사실 힌트는 다 드린 거고 이제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코드를 써내려고 할지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작성을 하는 건데, 자, 얘가 구해졌다면 이걸 사용해서 우리 코드에 이 A 태그를 그려줄 수 있겠죠. 사실상 이걸 위해서 하는 연산이었으니까 몇 개를 그려야 될지를 알아오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현재 이 테이블로 구조 바꾼 거를 커밋을 해 드릴 거고, 이걸 내려 받은 다음에 이것들 한번 쭉 시도를 해보세요.